다섯 번째 키워드는 평양대사입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평양대사가 없지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일지 일단 유승민 후보의 문제 제기부터 들어보시죠. 21일 불과 이틀 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대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자리에 계셨던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은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박지원 상황론의 연장선상인데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대사다라고 유세 중에 발언한 한 사실을 질문하자 안철수 후보가 아유 그만 좀 하세요. 네. 유승민 후보 실망입니다. 표정이 이제 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상된 질문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박지원 대표에 대한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대표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성이 없다라는 딜레마가 있어서 박지원 대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 유세에 있었던 내용들을 끄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당황하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 좀 괴롭히시오라는 표현보다는 박지원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햇볕 정책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점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좀 너그럽게 맞받았으면 안철수 후보의 넓은 진면모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토론의 모습에서 약간 좀 쫓기는 듯한 모습이 약간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본 3차 TV 토론회의 주된 장면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선 상황실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가장 핫한 코너입니다. 2017 돌직구쇼 대선 상황실 오늘도 준비가 됐는데요. 오늘 상황실의 의제부터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의제는 두 가지입니다. 벌어진 격차 그리고 지금도 변심 중. 과연 어떤 내용일지 대선 상황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TV 토론회도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절반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지금 5명의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가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김 실장이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공개합니다. 살펴보시죠. 김 실장이 오늘 대선 상황판에 준비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7.5%, 안철수 후보가 26.4%, 홍준표 후보가 7.6%, 심상정 3.3%, 유승민 후보가 2.9%,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돌리면 나옵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신문과 MBC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오자 대결 문재인 후보 39.1%, 안철수 후보 30.1%, 홍준표 9.5%, 심상정 4.1%, 유승민 3.8%. 역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지금 보셨는데 윤태곤 실장님 이 정도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깨지고 문재인 후보가 앞서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양강 구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양강이 구도라는 뜻은 다자 구도냐 양강 구도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 3위권하고 이제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양강 구도는 유지가 되는데 1, 2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것이고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문재인 후보가 올라간다기보다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후보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일부가 무응답층으로 상당히 돌아가고 일부가 홍준표 후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구도상으로 볼 때는 양강 구도의 유지와 또 뭐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가 맞냐 안 맞냐라는 말도 있지만은 문재인 후보 지지층과 문재인 지지하지 않는 층의 총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구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인 거죠. 지금 홍준표라기보다 안철수 후보의 문제인데 안 후보가 조금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은 문 후보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권이라든지 뭐 유승민 찍자, 뭐 홍준표 찍자 이런 게 이제 많아질 것이고 본인이 이제부터라도 뭔가 바뀌고 원래 뭐 강한 모습을 되찾는다면은 거의 갔던 표가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뭐 지금 구도상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문 후보한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많지 않죠.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이번 선거는 판가름이 날 거예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다시 보실까요? 문재인 후보가 37.5%, 안철수 후보가 26.4%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 후보가 올랐다기보다 안철수 후보가 많이 떨어진 건데 김병민 의원님, 뭐 연이은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층 일부가 에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이반된 건 아니냐. 이거 잘 봐야 되는 게요. 예.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어저께 있었던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2차 토론의 결과가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1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2차 토론에서는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2차 토론회까지 바라봤을 때는 약간 유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2차 토론회에서 가장 못했다라고 평가받았던 후보가 문재인 후보였어요. 그때는 이제 주적 발언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안보 프레임에 덫에 걸려서 문재인 후보가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 결과 나왔던 지지율이 저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도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꺾이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어저께 있었던 토론회가 반영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 보수의 표심이라는 게 내 마음 나도 몰랍니다, 지금. 도대체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는 거의 이거는 그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가 안철수 후보를 얼마만큼 지지할 수 있을지를 안 후보가 남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끌어당기지 못한다라면은 표는 급속하게 와해될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 홍준표 후보, 전통적인 보수를 지지했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빠지고 있다. 빠지는 것이 시작됐다. 이것을 멈추느냐,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계속 빠지느냐. 지금 안 후보 본인의 행동과 보여주는 것에 달렸다라는 건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결정을 했더라도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차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4월 14, 15일에 응답했던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그렇다. 30.8%. 이때만 해도 야 세상에 바꿀 수 있다가 30.8이나 되네? 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4월 22일, 20일 시간이 한 주 지났는데 바꿀 수 있다가 더 늘었습니다. 34%. 더 늘었다라는 것은 이 칼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요. 지지 후보가 없다는 게 21, 바꿀 수 있다가 34, 두 개 합하면 55예요. 예.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내 마음 나도 몰라인 거고 후보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느 쪽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내려가지도 않지만 올라가지도 않는 문 후보도 참 불안할 테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휘발력 강한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는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은 이 수치가 이게 유권자의 마음을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가 맞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 유권자들이 누구한테 마음을 줘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불행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더더욱 그런 심정이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어떤 수치는 더 커질 거다. 그럴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마음을 조금 뺏겼던 후보가 예를 들어 뭐 토론을 너무 못했다던가 예를 들면 그렇다면은 굳이 찍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면 정말 전 국민, 전 유권자가 불행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좋아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상대방이 싫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건 분명히 성격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TV 토론 이제 세 차례 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수치들이 어느 한쪽에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은 좀 굳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지율 살펴봤고요. 앞서 지난주에 저희가 각 후보들의 TV CF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만 CF가 공개되지 않아서 돌직구시조 가족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주말 사이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의 CF 광고도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TV CF 광고부터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까지 썩은 우리 대한민국 민낯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주려 가면서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돈 있고 힘 있으면 대학 쉽게 들어가고 학점 쉽게 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목격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경유착 완전히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 한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보다 인정받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주인입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제 심상정 후보의 TBCF 광고입니다. 함께 보시죠. 묻습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뀐다고 내 삶도 과연 바뀔까요? 장관은 왜 1억 2천씩 다 가지고 와요? 국회의원은 왜 1억 4천을 다 받아야 되고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한결같은 삶으로 평생 노동자의 편이었던 심상정. 마침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 출사표를 던집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런데 왜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촛불의 정신은 이제 일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입니다. 노동하는 당신 편에 심상정 정부가 함께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기호 5번 심상정. 네, 이로써 5명 후보 모두의 TBCF 광고를 감상하셨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